국회의원이 3,400만 원 받으면은 결국 국회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는데요. 지금 4급 보좌관이 수당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가까운 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이 3,400만 원이면은 보좌진과 밑에 인턴까지도 그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 없이 그냥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 정치 혐오에 기반해가지고 그냥 월급 깎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술자리에서 그냥 분풀이 하듯이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는 가능하지만은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윤핵관에 비유하셨어요. 이낙연 신당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대는 정말 어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열려 있는 게 더 있는 겁니까? 어차피 뭐 그 윤핵관 언급이라는 거는요. 결국 윤핵관이란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남을 익명 인터뷰로 공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근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개혁신당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나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실명을 결국 당당하게 하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정책적 이견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못할 거면 통합 못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저희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뭐 비난조의 얘기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움직임을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이 자제되고 잦아들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다시 대화를 통한 연대 가능성 이건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저를 비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메시지가 한쪽에서는 까고 한쪽에서는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계를 하라고 말한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서는 까고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띄워주면은 결국 진정성 없는 어떤 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거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금 다른 제3지 정당을 향해서 수용 불가 인사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거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같이 할 수 있는 인사의 스펙트럼을 넓힐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의당의 과거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스펙트럼까지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이 인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아젠다에 대해서 가졌던 관점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음모론자는 철저히 배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인사 중에 보면은 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저와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아예 원색적으로 이준석을 비난하는 것을 뭐 좀 계속 정치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이제 이준석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개혁신당과 함께하겠다고 할 때는 뭔가 입장 전환이 됐으면은 그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이례적이었던 게 과거 이제 저는 어떤 뭐 전장현이나 이런 단체가 활동했을 때 저는 그 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서울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 의견과 또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던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와이프 되시는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배복주 부대표 본인도 저에 대해 굉장히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중간에 좀 풀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당들이 합당했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한 달도 넘게 전부터 그 개혁 미래당 인사 측에다가 이런 부분은 뭐 인사를 배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뭐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 없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뭐 그 의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다른 주제로 가보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신당이 포함된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정당 지지율 조사. 근데 예. 개혁신당 지지율이 3% 정도에 머문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되던 조사들이 개혁 신당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 어. 조사 기관이 갤럽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 이틀 전에 세계일보에서 의뢰해가지고 갤럽에서 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에서는 8%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말로 이제 조사 방식이 이준석 신당에서 개혁 신당으로 바뀌면서 예. 그 안에서 이제 인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오늘 그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보면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6%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예. 정치 저관여층으로 가면 1% 정도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명 인지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오.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개혁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예, 뭐 그런 뭐 실제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 것이고요. 예. 개혁신당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은 보완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직은 낯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실제 그 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오늘 결과에 대해 예,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좀 예상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의 잔류가 됐어요. 이거 좀 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좀 큽니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뭐 유승민 의원이 제가 워낙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8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도전의 시기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도전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뭐 그 도전에서 유승민 의원도 성취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네. 직접적 대면은 아니지만 설전처럼 비춰진 게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좀 많이 줄이자, 중위소득 수준 줄이자는 얘기를 꺼내놓고 윤석 대표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싫으면 시집가 수준이다라고 또 그거를 반박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입장을 더 내실까요, 그럼? 저는 우선 저희 연령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예.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국회의원은 그게 이제 균등화해가지고 중위소득을 보면은 3,400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거든요. 예. 그럼 그 정도의 이제 세비를 받아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 그 주장을 그대로 본인이 지켜나가시려면요. 다른 정무직 공무원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무직 공무원이고 장관도 보면 이제 정무직인데 예. 그런 분들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라 그러면은 중위소득 정도를 받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렇다면은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먼저 3,400만 원 받으면서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인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게랑 그거랑 같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달라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400만 원 받으면은 결국 국회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는데요. 지금 4급 보좌관이 수당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가까운 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이 3,400만 원이면은 보좌진과 밑에 인턴까지도 그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 없이 예. 그냥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 정치 혐오에 기반해가지고 그냥 월급 깎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술자리에서 그냥 분풀이 하듯이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는 가능하지만은 이걸 실제 정책이라고 하면서 무슨 돈을 깎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반정치 정서거든요. 예. 아니 뭐 3,400만 할 게 뭡니까? 공짜로 해버리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적했더니만은 그 싫으면 시집 가라 이거는 사실 정당 대표 간의 정책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면은 싫으면 시집 가라라고 반응하면은 이건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입장이 좀 아쉽고 어.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예. 오해가 없게 전달했으면은 그럼 제가 또 재반박하거나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싫으면 시집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 이게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예. 지적에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 요 발언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기회가 되면 질문을 받거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